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대통령 증인과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평소에 대통령께서 1차장과 통화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독대 보고하는 적도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홍장원 차장과 대통령께서 2번 통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원장께서 미국에 계신 줄 알고 이제 통화를 하셨고, 2차 통화는 이제 격려차 통화를 하셨다는 것이고,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은 그때 무슨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원장께서 국내에 있는 것을 아신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시를 평소에 전화도 하지 않고 독대보고도 하지 않는 1차장에게 지시하겠습니까? 원장에게 지시를 하시겠습니까? 지시를 하실 거면 제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는 1차장 소관 사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위치 추적이든 아니면 뭐 체포 지원이든 1차장 소관 역량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댓글 사건을 포함해서 국정원 관련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정 업무 체계를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그런 분께서 소관 부서도 아닌데다가 직접 무슨 계엄사무 관련 지시를 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보다도 많이 아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하신 부분 중에서 23시 06분에 홍장원 1차장의 위치는 분명히 집무실에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홍장원 1차장은 그 당시에 원장님 공관 앞 주차장에서 전화를 했고 메모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허위 증언,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틀림없겠네요. 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밤에 2차 정서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12월 5일 날 재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12월 3일 밤에 1차 정서를 했고 예. 그다음에 12월 4일 그 다음 날 아침 늦은 오후에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새로 작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새로 작성했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뭐 보좌관도 이유를 모르고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차 정서한 메모를 주지 않고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 듣고 포스트잇을 보고 한 거와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병기 의원의 브리핑에는 박찬대 의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메모에는 박찬대 의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억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조작됐거나 추가로 다른 의도로 끼워 넣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 가필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가필이 이루어진 것은 12월 4일 오후에 2차 메모가 작성됐고 그 이후에 이제 가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필의 밑에 부분에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축차 검거라든지 방첩사의 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일들이거나 방첩사에 구금 시설이 없다는 이런 객관적 사실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어떤 보도를 보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2차로 이제 정서를 시킨 다음에 3차로 다시 시킬 때 홍장원이 불러주거나 두 번째 정서했던 메모를 주면서 시킨 게 아니라면 그 두 번째 정서한 메모를 홍장원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첫 번째 포스트잇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신도 기억을 못하니까 보좌관한테 네가 기억하는 대로 써라라고 했던 건가요?
그거는 뭐 보좌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다음 날 오후 늦은 오후에 와서 본인이 기억이 나는 대로 너 기억력 좋지 않니? 너 본인이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쭉 써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증인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그 방첩사무 해줘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다 그러셨죠. 예, 안보실장 국방부도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 중에 두 번째 정서한 메모에 사람 이름이 쭉 있고 방첩사무 관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세 번째 1차, 그러니까 2차 12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장원 포스트잇 메모, 12월 3일 밤 메모, 12월 4일 오후 메모 이렇게 세 가지로 하겠는데 12월 3일 밤에 보좌관이 정서해 준 그 메모는 본인 기억에는 사람 이름과 자기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지금까지 같이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정서한 메모에는 방첩사무 뭐 이런 말이나 1, 2차 축처감거, 위치 추적 이런 말들이 안 적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사람 이름만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메모가 3개, 4개의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그 박선원 의원이 제출된 원본이고 이것은 그 홍정원이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명이었다, 16명이었다. 원본에는 14명, 16명이 지금 둘 다 써 있는데 지금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에는 14명 그리고 16명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난 뒤에 한동훈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김동연 판사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명단이 10명이다. 15명이다. 16명이다. 계속해서 뭔가 어떠한 물적 증거는 없이 그런 뭐 것이다라는 기사들만 되어 있었고 비로소 11일 날 제출된 메모에서 지금 16명이 지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메모는 작출된 메모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 메모의 그 신뢰성이나 그 정확도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홍장원의 진술 조서입니다. 홍정원의 진술 조서 보면 이제 홍정원이 증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했고 증인의 진술 조서에도 보면은 홍정원이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이 저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해서 당시에 홍정원도 그리고 이때 보고를 받았던 증인도 증인이 미국으로 갔다고 착각을 해서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 8시에 그 대통령께서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에 들어오라라고 했는데 증인에게 8시에 전화를 했다면 분명히 증인에게 직접 국무회의에 들어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었을 텐데 어딘가요?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끊고 나서 그래서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고 대통령의 기억은 증인 여기 이제 조서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니까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아니 미국에 안 가셨어요? 라고 물었고 증인이 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 라고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했던 대화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다를 가능성은 없나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아주 정확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고 그게 그때가 아니고 다른 때에 말씀하신 거라고 물어보시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홍장원은 16강 여쭙겠습니다. 홍장원은 12월 3일 증인에게 그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추가 지침을 달라. 내지는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을 달라라고 했다는데 증인께서는 이게 계엄 사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을 못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방첩사를 지원하라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침을 달라 최소한의 지침은 주셔야죠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지침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제 안색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지 모릅니다.
지침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연결되지 않았고 그런 말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홍장원이 체포라는 워딩은 한 적이 없는 거죠?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 홍장원이 맡은 1차장 산하에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체포를 할 조직과 권한이 있나요? 국정원이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체포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2차장 산하가 좀 더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 지시를 할 거라면 대통령이 국무에 참석했었던 증인에게 직접 하면 됐었을 텐데 굳이 독대를 한 적도 없고 따로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홍장원에게 할 이유가 있나요? 저로서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최근 변호사입니다. 잠시 묻겠습니다. 아까 메모지 있죠? 메모지. 메모지를 보좌관이 볼 때는 하단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좌관은 저 명단이 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런데 명단 네. 예, 그런데 홍장은이 그 메모지를 받아보고 밑에다 추가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 추가 기재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체포자 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하여튼 보좌관은 자기는 밑에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그게 것이 아니고. 홍장원이 그 메모에다가 하단에다가 저렇게 기재를 함으로써 상단에 있는 명단이 체포 및 근거 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체포자 명단이 있고 거기에 한동훈 등 14인이 포함되었던 것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홍장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을 겁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은 홍장원의 말을 믿고 격분하여 탄핵 반대 대열에서 탄핵 찬성 대열로 바꾸었고 그 결과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대통령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장은은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되었는 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홍장은이 국정원에 복귀하거나 다른 공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네,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 대표 등이 대통령이 되어야 홍장은 자신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팩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생각할 수 그러므로 있겠습니다. 홍장은은 위와 같이 협의의 말을 만들어내어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이르도록 하였다 할 것인데 정의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제가 모르는 팩트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 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시간 중단해 주십시오. 적어 가지고 대리인한테 주십시오.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그럼 평의를 규정 다시 해야 근거가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적 바꾸려면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에 보면 피고인의 퇴정한 상태에서 정인신문할 수가 있고 청구인 측이 그걸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그거는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제정하시되 다만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정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그걸 바꾸시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 네,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묻겠습니다. 시간 하십시오. 예, 시간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갔을 때 대통령이 정의인한테 이재명 등 이재명 한동훈 정치인 14명을 싹 잡아들이라고 많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정인에게 정치인 13명을 싹 잡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소방관에게 조직 폭력배들 싹 잡아들이라, 마약 사범들 싹 잡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수사권 유무를 혼동하여 이러한 지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13명을 잡아들이려면 무슨 혐의가 있어야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혐의도 없이 무조건 잡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날 밤 대통령이 정인에게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슨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가능토록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준다고 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항을 대통령이 정인에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이 이러한 사항을 국정원 일처장이 홍 장관에게 말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에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국정원 정무직 5인이 긴급회의를 하였는데 그때는 홍 장관과 대통령, 홍 장관 여인의 간의 통화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홍 장관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홍 장관에게 뭐 잡아들이라 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홍 장관은 당연히 이 정무직 5인 긴급회의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네, 원장한테 보고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국정원장의 정인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파간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홍 장관에게 말할 사항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정인에게 직접 말할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인은 12월 3일 방첩사령관 여인왕으로부터 이 14명의 정치인과 관련하여 체포해 달라고 하거나 체포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습니까? 연락한 바도 없습니다.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차 탄핵 소추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 12월 12일자 2차 탄핵 소추안에는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등의 불법 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안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개헌부는 체포된 인사 등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바뀌어 기재되었습니다. 결국 홍 장관의 주장 또는 메모 내용 등에 따라 언론인,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 그리고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이 체포구금 대상으로 추가되었던 것으로 홍 장관의 주장이 소추사유 일부분을 변경시켰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법적인 소용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홍 장관의 공작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홍장훈 차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